오래된 책이라도 지금까지 읽혀지고 큰 깨달음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을 찾게 되면 보물을 찾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작년에 리뷰했던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이 저에겐 보물 같은 책이었습니다. 올해도 보물 같은 책을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 국내에서 처음 출판된 책이지만 아직까지 많이 읽히고 많은 이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백만장자 시크릿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부자의 마인드가 고스란히 적혀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하브 에커는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투자와 해픈 씀씀이로 또다시 2년도 채 못 가 빈털터리가 되었는데요.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 저자는 돈과 무의식, 부를 이루는 심리적인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에 가족을 통해 보고 들은 경험과 습관이 지금 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경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과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와 행동 지침을 이 책은 알려줍니다. 저자는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들으며 자랐는가는 무의식 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어렸을 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등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다면 부정적인 부에 대한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아 부자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경제청사진을 부자답게 바꾼다면 그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백만장자의 비밀은 바로 부자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저자는 백만장자의 마인드 17가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를 긍정하라.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라. 둘 다 가질 수 있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다.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최고가 되어라. 이렇게 17가지의 부자 마인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 책은 전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부자의 마인드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17가지의 부자 마인드 중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컵이 반이 찼는가, 반이 비었는가의 문제다.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한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한다. 잘못되면 어쩌지? 잘 안 될 거야. 이런 것이 그들의 주된 마인드다. 중산층 사람들은 조금 더 낙관적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행동한다.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한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독창성을 믿는다. 문제가 생기면 성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언제나 자기가 들인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한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여긴다. 끊임없이 문제거리를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마땅치 않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은 근거 있는 위험에 뛰어든다. 치밀하게 조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확실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부자들이 뭐든지 다 알고 있을까? 미리 다 알고 덤비는 걸까? 아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의 수위와 수준을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핑계대며 시간 벌기가 고작이다. 덤벼들기가 무서워서 우물쭈물 망설인다. 몇 주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미뤄두다가 대개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상황을 합리화한다. 준비하는 중이었다는 식으로. 물론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부자들은 뛰어들어갔다 빠져나와 또 한몫의 재산을 챙긴다. 내 말이 모순되게 들리는가?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냐고 반박하고 싶은가? 하지만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데에는 행운이라는 요소도 일말에 작용을 한다. 외딴 지역에 약간의 자금으로 땅을 사두었는데 10년 후에 어느 대기업이 그 땅에 본사나 쇼핑센터를 짓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의 뛰어난 사업 감각 덕분일까? 단순한 행운일까?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요점은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야 한다.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용기와 노력에 대해 기적적인 성공을 안겨준 것은 행운일까? 우주 또는 저 높은 곳의 힘일까?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겠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어쨌거나 잘 되었는걸.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은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부자는 어디서나 기회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문제는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장애물을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무궁무진하고 그 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다. 간단하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찾는 것과 얻는 것이 결정된다.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는다. 문제거리를 노려보고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생겨난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처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하지만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시켜라. 관역을 향해 계속 움직여가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장애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얼른 자신의 비전을 다시 쳐다보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만들지 말라. 불 끄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후퇴한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단순하고도 중요한 충고 하나 들어보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데 관심을 기울여라. 가난해지려면 돈을 쓰는데 관심을 쏟아라. 천권의 책을 읽고 성공 강의를 100번 들었더라도 사실은 이 말이 요점이다.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다. 더욱이 부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 우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내면의 힘을 길러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가 준비, 발사, 조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준비하고 조준한 다음에 발사하는 게 정석 아닌가?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길을 계속하면 된다. 나의 좌우명은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이다.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수정을 가한다. 돛을 조종하며 항해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생각하지 못한다. 미리 다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결국 준비, 발사, 조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한다.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패배자가 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는 중이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의 마인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명심하세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자 되는 책방을 통해 부자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부자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의 마인드를 얻고 싶다면 이 책 백만장자 시크릿을 꼭 읽어보세요. 마인드만으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책 백만장자 시크릿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책을 읽고 영상까지 제작을 하다 보니 업로드 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기다려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업로드 주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자 되는 책방은 계속될 것입니다. 독서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부자가 되는 책방이었습니다.